자, 지수 함수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 얘네들은 좀 어렵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얘가 밑이요, 밑. 그래서 밑이 0하고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바뀌고, 그렇죠? 여기 치환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역이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단원이다라고 우리가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는 저번 수업 때 대략적으로 봤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미수의 조건, 진수 조건 하면서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가 두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그려집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거나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0하고 1 사이로 해서 미술 범위가 설정이 되면은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지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그리고 얘가 어느 쪽 그림이든 간에 무조건 누구를 지나요? 0,1을 무조건 지나요. 고정점으로 0,1이라는 애를 항상 지나네 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독특하게도 y는 2의 x제곱이든 y는 3의 x제곱이든 무조건 0,1을 지나더라 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모양 자체가 살짝 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0,1은 지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얘는 뭐가 있어?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이 있어요. 그래서 x축 자체가 지금 점근선 역할을 하게끔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점근선은 x축을 점근선으로 갖게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두 그래프는 y는 ax제곱이랑 a분의 1x제곱 되어 있는데 이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게 뭐야? y축 대칭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그림이.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얘는 저번에 우리 처음 배웠을 때 내가 정리해 준 게 있었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얘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그냥 이쁘게 한번 쓰자. 여기다 쓸까?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 함수 묶어의 최대 최소 하면은 얘는 뭘 봤지 우리가? 시기. 뭐라고? 시기 어때야 돼? 식의 개수, 그렇지? 그래서 얘는 지수식, 로그식 이 몇 개? 한 개 또는 두 개 이렇게. 그래서 두 갈래 길로 해가지고 나뉘어. 세 개, 네 개는 없어. 예, 고등 범위에서만큼은 무조건 한 개, 두 개로만 나와요. 그래서 수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 개 또는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 개야. 그러면 우리 뭐라 불러요? 단일형. 두 개면 뭐라 불러? 치환형. 자, 단일형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밑이 범위, 그쵸? 그래서 단일형에서는 그치. 그래서 밑의 범위를 제일 먼저 봐야 돼. 밑의 범위를 제일 먼저. 왜? 밑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A가 1보다 크다라면은 무슨 그래프가 돼요? 증가 그래프가 돼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은 무슨 그래프가 돼요? 감소 그래프가 돼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를 한 거야.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의역 제한이 여기부터 여기야. 그러면 증가 그래프래. 그러면은 얘는 여기 x값이 클수록
함수값이 커지고 x값이 작아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게 돼. 증가 그래프에서는. 근데 감소 그래프에서는 만약에 그래프의 범위가 이렇게 잘렸어. 그럼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오히려 작아지는 거고 x값이 작을수록 y값은 커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증가 감소만 판단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최대값, 어디에서 최소값을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증가 감소를 판단한다. 근데 그건 뭘로 판단을 해? 밑의 범위를 가지고서 판단한다 라는 거죠. 자, 치환형은 어떻게 되죠? 치환형 a의 x제곱을 통째로 t로 치환하거나 아니면은 로그의 a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 정의역 변화에 주의를 해야 돼. 근데 이거 언제만? 지수 함수에서만이야. 자, 왜 그러냐? 지금 t로 바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 t는 이제 치역의 영역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ax 입장에서. 얘는 점근선에 따라서 어땠어요? 지금 그래프 자체가. 얘가 y축의 플러스 부분에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야. 그래서 치환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t가 0보다 크다로 해가지고서 바뀌어야 돼. 얘가. 근데 여기 로그식일 때는 안 되죠. 로그식일 때는 정역이 모든 실수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지수함수일 때랑 로그함수일 때가 달라요. 그래서 지수함수일 때만 정역에 제한이 생겨요. 얘가. 그래서 그걸 노리고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레벨 테스트 때도 그걸 노리고 시험 문제를 많이 잔뜩 냈는데 그래서 다 피하셨나요? 많이 걸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정역 변화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썼어야 되죠 이거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단일형, 치환형. 자, 그리고 방정식 보게 되면은 이거 문제도 내가 하나 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AFX는 AGX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밑이 지금 동일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지수끼리 같으면은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언제?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A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때요? A가 만약에 0이 되면 0의 겉옷제곱하면은 0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0이라면은 또 성립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fx랑 gx가 같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A가 0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A가 1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A가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지금은 지수식이기 때문에 미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서 이렇게 풀었지만은 우리 그 레벨 테스트에 이거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A 대신에 내가 다항식을 넣어버렸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밑에 범위가 0이거나 1인 경우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뒤쪽에 문제 가서 봅시다. 얘는. 그리고 치환했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t가 0보다 크다. 정역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해야 돼. 왜? 얘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가 변형이 돼서 근의 분리로 넘어가죠. 얘가. 그래서 근의 조건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한 판 축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해서 유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얘가 킬러야. 시험이 잘 나오고. 다음에 여기 나오긴 하네. 여기서 얘가 지수가 지금 같아. 그러면은 밑이 같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뭐면 돼? 0이 되면 돼. 지수가 0이면은 밑이 다르더라도 성립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건데 그러면은 지수가 다 같거나 아니면 밑이 뭐면 돼? 1이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좀 줬습니다. 얘는. 됐습니까? 다음에 지수 부등식 해가지고 나와있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증가 감소를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A가 1보다 큰 경우에서는 증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감소일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왜? 감소 그래프니까요. x가 커질수록 오히려 y는 작아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미치 범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메인 포인트인 거죠. 지수함수에서는. 넘어갈까요? 네. 자, 문제로 바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대표 문제 조금만 보고 갈게. 240번 대표 문제라고 돼 있어요. y는 ax제곱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했지 1보다 크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프는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1번을 보게 되면은 점근선은 x축이다. 지금 그림상 맞죠? 그래서 얘는 맞고 0,1을 지납니다. 얘는 맞다라고 했죠? 맞고 1,4분면과 2,4분면을 지난다. 지금 파란색 그래프든 초록색 그래프든 1, 2, 4분면 지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맞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건 언제만? 파란색 그래프일 때만. a가 1보다 클 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거다. 그리고 치역은 어때요? y가 0보다 크다. 양의 실수. 맞죠? 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참입니다.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편의동 대칭이동 안 해도 되고. 얘 한번 해보고 갈까? 얘를 이제 지수 함수의 평이동에서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마침 얘가 어때 보여요? 둘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간격을 보게 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간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실제로 갖다 대면은 길이가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길이가 똑같고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이게 이해했습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둘이 뭐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얘들은 항상 그 간격은 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격만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지금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요렇게 갖다가 붙이게 되면은 얘는 뭘로 변하는 거야? 직사각형 넓이로 해가지고 변하는 거야. 이렇게 이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는 4가 되겠네. 가로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다 라는 거야. 얼만큼 평이동했는지만 구하면 이 문제 끝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얘가 25 곱하기 5분의 1의 x인데 5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5분의 1로 봐야겠구나. 25가 5분의 1이 몇 제곱이죠? 25가 마이너스 2제곱 아닌가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5분의 1의 x제곱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5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친구가 다 써줄게. 얘가 5분의 1의 x 마이너스 2제곱인 거야. 이렇게.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야? 이만큼 평이동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가 플러스 2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넓이는 8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상 눈으로 보고 풀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평이동 잘 눈치채셔야 됩니다. 넘어가 될까요? 그리고 그래, 얘는 좀 한번 해보자. 얘는 정사각형이 계속해서 그려집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 일단은 이 점에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얘를요, x에다 0 넣게 되면은 여기가 뭐 나와요? 1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라는 얘기네.
x에다 1 넣으면 이 높이가 뭐가 나옵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온 거죠.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넣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다가는 얘가 2분의 1만큼 추가가 됐으니까 2분의 3을 대입하게끔 돼 있네요. 그럼 2분의 1이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때 세 번째로 그린 정사각형 넓이를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네. 이 길이는 뭔데? 2분의 3을 대입한 거잖아. 2분의 1에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 제곱해주면은 2분의 1에 2분의 3제곱에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돼? 2분의 3하고 2를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에 세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라고 하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에 비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군요. 넘어갈까요? 다음에 대소관계는 그냥 밑을 통일시키거나 지수 통일시켜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서 어렵지 않은데 얘를 한번 보죠. 지수함수의 최대치수. 자, 중요라고 얘도 써놨죠. 그렇죠? 시험에 워낙에 잘 나오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래요. 최대치수가 이게 얘는 잠깐만 얘로 한번 볼게. 얘는 문제를 일단 봤을 때 지수식이 하나예요. 지수식이 하나. 지수식이 한 개. 그럼 얘는 무슨 형? 얘는 단일형이야. 그래서 단일형에서는 우리가 뭐 하기로 했지? 밑이 범위를 보기로 했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밑이 뭡니까? 밑이 뭐예요? 미라고 하면 큰일 나죠? 우리 기억나요? 이거는 밑이 3이 아니에요. 왜 아니죠?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지금 이래요. 그래서 얘는 fx를 이렇게 써줘야 돼. 얘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인 거야. 이해했을까? 그럼 얘는 3분의 1의 x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밑이 범위를 봤을 때 그냥 그림 보고서 3 이래버리면 안 되고 x 앞에가 플러스여야 돼. x의 앞에가 플러스가 되게끔 바꿔주고서 그리고 누가 3분의 1이 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밑은 지금 어때요? 0하고 1 사이 있으니까 얘는 무슨 그래프? 감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얘가 감소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진다 이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최대값이 27이래요. 그럼 언제예요? 여기죠, 그쵸? 여기가 지금 27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27이라는 거죠. 얘가. 그러면 우리는 f-2가 27이구나. 그쵸? 그러면 넣어주면은 어떻게 나오지? 얘가 마이너스 2 넣게 되면은 얘는 3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f3이겠죠? f3은 3의 a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a의 마이너스 2제곱. 나 잘못 썼는데?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낚시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푸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봐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260번은 뭐가 되는 거냐? 얘는 a의 x제곱 지수식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일형입니다. 그래서 밑의 범위를 보고서 최대치수 최대치수한다. 증가감수를 봐야 되는데 a가 뭐라고만 써져 있어? 양수라고만 돼 있어요. 1보다 큰지는 모릅니다. 0보다 큰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밑의 범위를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번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2번 a가 1보다 클 때. 됐습니까? 일단 적어도 a가 1은 아니겠죠? 왜? a가 1이면 최대 최소 같을 테니까. 27배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0하고 1 사이라는 거는 fx가 감소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1, 2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최대값이 최소값의 27배라고 했으니까 f-1은 27 곱하기 f2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f-1 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나와요? a분의 1은 27 곱하기 f이니까 27 곱하기 a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은 a 세제곱은 뭐가 나오죠? 27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뭐여야 돼요? 3분의 1이어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a가 1보다 크면은 그래프는 올라가는 형태가 됐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이 f2이기 때문에 f2는 27 곱하기 f-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a제곱은 27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a는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합하면은 3분의 10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최최소.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정의역이 0부터 3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A 범위는 지금 0부터 1, 그러니까 감소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얘가.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역은 X의 정의역인데, 그러면은 이 지수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얘는 fx라고 한번 봅시다. 얘를. 저 식을 fx라고 볼 거예요. 그럼 fx라는 거는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니, 얘는 위로 블록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축은 x는 2가 되겠죠. 그럼 0부터 3이라고 하면은 얘는 0은 멀고 3은 가깝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0에서 최소값을 갖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F2는 1이고 F0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fx라는 거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y는 a fx예요. y는 a의 fx제곱. 근데 fx가 마이너스 3부터 1이래. 근데 a는 0하고 1 사이기 때문에 얘는 감소 그래프로 그려줘야 돼. 감소 그래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 자, 근데 치역이 m부터 125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최소값이 뭐라는 거야? 이게 m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야? 이게 125가 나왔다는 뜻이야.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걔가 125가 나와요. 그래서 a는 뭐여야 돼? 5분의 1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a의 1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게 m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야 돼? 5분의 1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얘 열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 속에서 뭐가 있냐면요. 최대값, 최소값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대 최소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지수식이 어떻습니까? 하나, 둘. 그렇죠? 지수식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수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수식 두 개, 치환형이 되는 거고. 치환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수식을 치환을 하겠죠. ax제곱은 t, 그쵸? 근데 뭐의 주의를 하는 거야? 얘는 t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정의역 변화를 주의를 해야 돼요. 정의역 변화 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얘는 뭐를 치환하는 게 좋을까? 뭐를 치환할까 이 문제에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쵸?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를 내가 t로 바꿔주고 싶어. 이렇게.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1이래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1까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얘가 잘리게 되면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응? t가 어때야 돼? 1을 넣으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4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는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3인데 이때 t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좀만 더 해보자. 2차 함수로 보는 거예요. t-1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축은 t는 1. 근데 2분의 1부터 4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은 가깝고 4는 멀게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4. 그럼 최소값은 꼭지점일 거고 최대값은 4에서가 나오겠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자, 최대는 t가 4일 때 그때 최대값이 뭐가 나오죠? d가 뭐가 나와야 돼? 최대값이 문제에서 d라고 그랬습니다. d가 뭐가 나오는가요? 4를 넣으면은 3, 9, 11인가요? 11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최소는 t가 뭐일 때? t가 1일 때. 그럼 그때 최소값 b는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옵니다. 꼭지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이건 t야. x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해줘야지. t는 4라고 했다라면은 x는 뭐가 되는 걸까? 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4가 된 거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는 t는 1이라고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1이 됐다고? 그럼 x가 0이라는 거야. 그래서 b가 아니 c군요. c가 0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를 잘 해야 돼. t가 아니라 x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게 다 해놓고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은 엉뚱한 답 적고서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풀이 과정 쓸 때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t하고 x를 반드시 구분해서 풀이 과정 쓰실 때 빼먹지 말고 적으시고, 대충 해가지고 풀이 과정 나열하지 않고서 숫자만 적으면서 푸는 애들은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애들 틀리라고 만들어진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학교든 이제 대학이든 간에 대충 해가지고 설명도 못하고 혼자서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애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야. 엄청 무서운 문제지. 그치?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거를 넘어질까?
잠깐만. 산술기야. 산술기는 필요 없는데. 잠깐만. 이거 하나만 하자. 271번. 자, 얘는 지수식이 4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덩이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거 하나를 통째로 치환을 할 거야. 얘를 t로 바꿉니다 라고 해가지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걸까? 얘는 저 t를 어떻게 하면 돼? t를 제곱하면 돼. 그리고 뭘 빼줘? 이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뒤 거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 제곱하게 되면은 가운데에 2 곱하기 3x 제곱 곱하기 3이 왔으니까 플러스 2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빼기 2를 하면은 뒤에 괄호가 나와.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6t에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t 범위입니다.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하게 되면은 적어도 얘네들은 양수예요. 얘가 3의 x제곱이든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든 점근선 자체가 x축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 x축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들이 합입니다 지금.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요. 산술기하는 전제 조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양수에서만 쓸 수 있어요 산술기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루트 둘이 곱했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뭐가 나와? 2가 나와요. 얘가 1보다 크다가 아니야. 2보다 크다야. 2보다 크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t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t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1이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은 답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산술기하로 해서 정의역 찾는 이 방법.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얘는 그림 그리게 되면은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이거 플러스 11인가요?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위로 블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 위로 블록. 그리고 얘는 꼭지점이 3, t는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조금 아쉽다. 문제 조금 아쉬워. 미안한데 우리 이거 바꾸자 문제를. 여기를 2, 여기를 1 이렇게. 그래야지 설명이 되잖아. 그래서 얘를 2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가 1, 이것도 아니지. 얘가 뭐가 나오냐? 3인가? 이렇게 나오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가 정역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t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어디만 남았어? 여기만 남는 거야 그래프가.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어디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맥시멈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2를 넣으니까 최대값이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오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2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해했어요? 이거 하긴 6으로 하면 너무 저급해 문제가. 정역을 못 맞췄어도 그냥 답이 나와 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라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고요. 이게. 됐습니까? 다음에 이거는 좀 뒤에 걸로 보고 싶은데. 얘로 한번 볼까요? 279번. 얘는 지수식이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지수식이 2개가 있으니까 치환형인 거죠. 얘가. 그래서 일단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를 내가
t로 치환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근데 t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t 제곱에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8에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니까 t는 2 또는 8 이렇게 해서 나오죠. 좀 되게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t가 하나가 음수가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문제 좀 똑바로 만들지. 그래서 얘가 문제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얘가 플러스가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에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이게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하면은 t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8이 나오니까 이제 그냥 풀면은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고요. 이렇게 되면. 근데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때문에 누구는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8밖에 없는 형태로 해서 얘가 근이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서. 이 문제는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알파 베타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얼피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문제가 퀄리티가 살짝 이게 모자라.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괜찮네. 자, 얘 한번 봅시다. x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잘 봐야 돼요. 0보다 큰 거랑 1보다 큰 거는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라고만 되어 있고 지금 얘는 밑이 같은 사항이야. 그러니까 지수끼리 같으면은 무조건 성립을 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8이 2x 플러스 7이랑 같으면 돼.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5를 하게 되면은 0이 나오니까 그래서 x는 5이거나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x는 5야. 됐나요? 자, 두 번째 이제 x가 뭐가 되면 돼? 얘가 x가 1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수가 달라도 무조건 성립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5하고 1 해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답이. 그래서 이 부분을 빼먹게 되면은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잘 낸 거야. 그래서 그냥 푸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여기까지만 하고서 멈출 가능성이 높거든. 이게. 근데 이제 거기서 쓸데없이 힌트로 모든 근의 합 이래버리면은 잠깐 왜 모든이 나왔지? 더 있나? 하면서 이제 맞춰버리니까 정답률이 막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센스가 없다 해야 되나? 아니 오히려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출제자로서는 영악하지 못했죠. 얘는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해야 서로 한 2시간. 얘는 좀 봅시다. 일단은 지수식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치환이에요. 그쵸? 그래서 2의 x제곱을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은 잠깐. 아니다. 2의 x제곱을 치환을 하게 되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2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그 t는 0보다 크다 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t 플러스 2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제곱에 플러스 3은 a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양쪽에다 t를 좀 곱해줄게요. 그러면 t제곱에 더하기 3-a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됐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근은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그 근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판별식을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얘는 판별식 문제가 아니야. 왜?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문제 안 풀려요. 왜? 정역 근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문제야? 얘는 근이 불린 거지. 그래서 얘는 그림을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놓고 x축이랑은 두 개의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두 교점이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y축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요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의 분리 한판축 한계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ft예요. f0이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니까 얘는 t는 2분의 a-3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됐습니까?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 축이 0보다 커야 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 범위를 다 만족을 시키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f0이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2가 0보다 크대요. 얘는 무조건이네요. 그렇죠?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b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0보다 큽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a가 3보다 크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어이구 뭐야? 계산한데 얘가 a제곱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네. 좀 더럽다. 갑자기 하기 쉬워졌네. 이렇게 해야지. a-3의 제곱이 8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은 a-3은 2 루트 2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근데 a가 3보다도 크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공통범위 잡게 되면은 a가 아니구나. 이거 3보다 크구나. a가 3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 최종 공통범위가 얘예요. 얘가 3 플러스 2 루트 2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근데 2 루트 2 하면은 얘가 대략적으로 2점 몇이거든요. 그러니까 5점 뭐뭐뭐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그거를 만족시키는 정수는 6 나오는 거죠. 얘가. 됐습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의 분리 유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게 넣어도 될까? 그래서 아, 1시 25분까지구나. 5분 남았구나. 자, 292번은 얘는 그림만 보고서 푸는 문제인데요. 얘를 봤을 때 지금 밑이 뭐예요? 10분의 1이죠. 밑이 감소예요. 감소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fx랑 gx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fx의 그래프가 gx보다
위쪽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fx랑 gx가 만나는 지역을 일단 찾아보게 되면은 a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0에서 한번 만나고 c에서 한번 만나고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는 경우는 어디야? 얘가 여기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x가 어때야 돼요? a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0하고 c 사이가 되는 거죠. 얘가 0하고 c 사이. 그래서 2번. 이해됩니까? 다음에 296번 보게 되면은 얘는 지수식이 두 개 있으니까 치환형이죠. 그래서 2x제곱을 내가 t로 해서 치환을 할 겁니다. 2x제곱을 t로 해서 치환을 할 거고 그리고 t는 어때야 돼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다시 써보게 되면은 4t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해가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다 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 x이 t가 아니라 x이. 그치? 그러면 얘를 t로 바꿔줘. 얘를 t로 바꿔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얘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뭐야? 8분의 1. 2의 제곱하니까 뭐야? 4. 8분의 1하고 4 사이에 해가 나왔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8분의 1하고 4니까 t 마이너스 8분의 1. t 마이너스 4. 사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4를 곱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4t 마이너스 2분의 1에 t 마이너스 4에 곱한 걸로 이렇게. 왜 4를 곱했냐면은 이거 2차항 개수를 맞춰주려고요. 4t 제곱으로. 그러면 얘 전개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가 4t 제곱에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3t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a, b 곱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3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해를 보고서 2차 부등식 작성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쵸? 오케이. 300번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랑 같은 건데요. x의 2x제곱 마이너스 5x 여긴 x의 마이너스 2제곱 하면은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쉬었다 할게요.